자,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이제 오늘 멘토링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처음 하는 거여서 질문하시는 분들 한 5-6분 정도 질문 답변하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좀 궁금한 거 있거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상황에 꽂혀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비슷할 거예요. 뭐 4월 달에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3월 달에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자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도 저 사람이 나랑 유사한데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은 좀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따 보고서 선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암비호 특강 오늘 들어갈게요. 이제 첫 번째 암비호 특강 할 건데, 이 첫 번째 주제는 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인데, 이 2개 이상의 토지에 걸쳤어, 내 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예전에 5년 전에는요 매년 나오던 문제였었어요. 매년 나오던 거였는데 지금 5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한 번 언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그때는 규제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땅이 있으면, 내가 땅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 면은 뭐 주거지역, 한쪽은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에 걸쳤다. 이걸 원래 각각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작은 땅은 의미가 없지 않냐. 너무 작은 땅은 큰 땅으로 쓰게 해주겠다. 그래서 작은 토지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규제를 받게끔 해주겠다인데, 중요한 건 그 작은 땅의 기준을 얼마로 잡냐예요. 그걸 잡은 게 330제곱미터 100평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그럼 내 땅이, 그러면 가장 작은 부분이 만약에 330제곱미터 이하면 건축 제한을 적용할 때 면적이 좀 넓은 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을 하고, 그 건폐율마저 큰 걸 따라가지는 않고 용적률하고, 걔는 자기 거 각각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가중 평균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기억할 거는 330이 기준이다. 근데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지정됐다, 이 말이 나오면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이야. 그럼 이거는 상업지역일 때만 이거는 660제곱미터로 바꾼대요, 기준을. 그래서 항상 도로변 띠 상업지역, 세 글자야.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지정된 무슨 지역? 상업지역. 그때는 660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원칙인데 특례가 있어요. 어떤 특례가 있냐면, 만약에 건축물이 고도지구 걸쳤다 그러면 재수 온팡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땅에 고도지구 걸쳐서 면적이고 뭐가 안 따지고 건물하고 토지 전체, 재수 온팡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건물이 고도지구, 여기서 중요한 게 건축물이 고도지구 걸쳐 있으면 그 건물하고 뭐까지, 대지까지 전부가 고도지구의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방화지구는 재수 쫌빵이라고 그래요. 쫌빵. 이거는 건축물이 걸치면 건축물만 방화지구 행위자를 적용하고 대지는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건축물 및 대지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 건물이 방화지구 그 밖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쳤다. 요거는 그 전부라는 거는 건축물만을 말하는 건데, 대지가 살짝 내려와요. 틀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대해서 건축물만 적용할 거고, 녹지는 누굴 따라가거나 따라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녹지는 녹지로 쓰고 나머지 써라. 해서 얘는 각각의 행위자를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녹지 면적도 되게 작은데 각각으로 쓰기가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규모가 가장 작은 게 만약에 녹지였다. 근데 그게 또 면적이 330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제외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큰 지역을 따라간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례는 위의 원칙을 적용을 안 하고 예외를 적용한다는 거니까, 특례 규정은 원칙에 따른 예외다 해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녹지. 그래서 고도는 재수 온팡, 방화지구는 쫌빵, 그리고 녹지는 각각인데 제일 작은 게 녹지 지역일 때 330 이하면 또 뭐예요? 또 제외된다. 걔는 또 큰 거 따라가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거만 정리할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땅이 있었어요. 자, 주거 상업 공업이 있었는데, 그럼 원래는 주거 상업 공업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작은 면적을 봤더니 100제곱미터인데 얼마 이하예요? 330 이하다. 그럼 큰 지역으로 써라 그랬죠? 얘는 어느 지역 따라가는 거예요? 주거지역. 그래서 예전에는 주거지역을 따라갈 때 건폐율도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이면 70 적용하고 주거지역이 60이면 60 적용해서 더한 거를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 가중평균 건폐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겠다. 현재는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현재 공법상의 건축법에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건축법이 잘 안 나오고 국토기법이 잘 나와. 그래서 332 하면은 큰 지역, 330 초과하면 각각 자기 거 행위자는 적용하는데 요거 건폐율 용적률은 요거 있죠? 넓든 작든 일단 자기 거 적용한다.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이다. 무슨 지역 나와요? 상업. 그때는 기준을 330이 아니라 660으로 바꾼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2개 이상 걸치면 일반적으로 과반이 넘는 지역 가요. 그러니까 면적이 반을 넘는 지역이 전체 행위자를 받는다는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틀려 볼게요. 자, 고도지구에 뭐가 걸치면 건축물이 걸치면 제수, 온팡, 건물하고 뭐까지 대지전부가 고도지구 행위자 적용받는데 방화지구도 건축물의 화재잖아요. 그럼 건축물에 걸치면 얘도 건축물 대지전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수 쫀빵이라 뭐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받는다. 결론은 대지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방화벽 구획을 경계를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바깥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는 있다. 녹지는 대지가 걸칠 때인데 각각 행위자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을 받는데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 이하? 330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각각이 아니라 큰 것 따라간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종 일반 주거 700이고 1종 일반 주거 300인데 현재 1000제곱미터 땅이에요. 그럼 330 이하니까 얘는 큰 지역 따라가야 되니까 전체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행자를 받는 거고 각각의 건폐율이니까 얘에다가 얘 곱하면은 1050제곱미터고 300의 용적률이 100%면 300제곱미터 짓는 거죠. 그럼 이 땅 전체에는 최대 연면적이 1350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연면적 합했을 때 1350이죠. 그럼 이제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자 700에다 300 더하면 1000이잖아요. 1000분의 1350이니까 용적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가중평균하게 되면 350%가 되는 거니까 이 용적률 아니고 이 용적률도 아니다. 135%다. 그러니까 100%도 아니고 150%도 아니고 이 땅은 2종 일반 주거로 쓰면서 용적률은 뭘 받아요? 가중평균 한 135% 받는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번에는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인데 상업적이다. 그럼 기준을 얼마로 잡는다고 그랬지 아까? 660. 그럼 얘 660 초과니까 주거지역. 660 이하니까 준주거니까 전체가 준주거지역 행위자를 적용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얘 같은 경우는 660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행위자는 모두 준주거지역을 받는다. 단 규모 제한은 각각이죠. 용적률 500에 800 더하면 58에 40이고 84, 24. 그럼 얘는 4000에다가 2400, 3200이죠. 38에 32. 그러면 7200이 전체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하면 각각의 용적률을 곱해서 연면적을 더한 게 최대 연면적은 72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200으로 나누면 가중평균 용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두 가지 유형이었어요. 계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아까 전에 했던 최대 연면적을 구해라, 최대 건축 면적을 구해라. 이거 아니면 말로 써가지고 건축물은 고도지구 걸치면 건축물만 고도지구 받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방화지구일 때야. 그래서 그거만 조심하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